그래서 이제, 아이고, 5주 차인 FA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재현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FA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수학적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본 후에, 지난주에 했던 PCA랑 비교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가 할 거고요.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재현님께서 그 뒤에 유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점적인 PC에 대해서 다룬 후에 다른 방법을 다루고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FA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덕션 시간에 규민님께서 주셨던 사진인데요. 이제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표본 밀도가 떨어지고 과대적합, 이제 계산 비용 등이 높아져서 차원의 저주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전자, 변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수 중에 특정 기준에 따라 아니면 주어진 태스크에 맞게 가장 중요하거나 관련 있는 변수들을 일부 선택하는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변수들을 조합해서 약간 새로운 축,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존보다 수가 적은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PCA를 다뤘고 약간 리뷰 차원에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PCA 자체는 고차원 데이터를 그보다 수가 작지만 기존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선형 독립의 새로운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인 FA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A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또 줄이는 형태예요. 많은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약간 어떤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래 예시를 가져왔는데 주어진 변수가 x1부터 x7까지인 경우 요인 분석을 통해서 세 개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FA가 어떤 것인지 뭐 정의까지는 안 내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변수 1, 4, 5는 여기 있는 요인 1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2, 3, 6 같은 경우에는 2에 대해서 3 같은 경우에는 F3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같은 경우가 P차원의 랜덤 벡터를 이제 그보다 작은 M차원의 코어 변수로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제 이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이 코어에 집중하셔서 차원 축소라고 볼 수 있지만 요인 분석의 목적 자체가 데이터의 여러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공분사한 구조를 밝혀서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변수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와 함께 번나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숨겨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 이 요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오브젝티브랑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이 골, 오브젝티브, how to use 자체가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얘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김영준 교수님 다별량 수업 때 말씀하셨던 건데 P개 변수를 M개 서브셋으로 나누되 그 그룹 내가 highly correlated 된 걸 찾는 거고 이제 새롭게 uncorrelated 된 변수의 셋을 찾고 그걸 이제 뭐 근본 요인 혹은 근본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추후 분석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이제 목적에 맞게 쓰겠죠.
그래서 수많은 인풋 변수들이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서 뭐 데이터가 많거나 하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새 변수의 생성, 이제 요인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원 데이터의 변수만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하게 되면 뭐 더 좋은 분석 모델을 얻을 수 있고, 데이터 축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인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 축소를 통해 분석 결과 해석을 용이하게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을 때 그 디시전 트리나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이제 몇 개 축소된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쓰게 되면 좀 단순해지되 이해하기 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중 공정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인데, 사실 이 3, 4 자체가 1, 2의 같은 내용을 좀 다른 측면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수리적으로 어떤 모델을 쓰는지에 대해 그 전에 예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다뤄봤는데요. 이게 뭔가 전체적인 요인 분석이 아니라 약간 잘라서 가져와서 데이터에 대해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 거리 달리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100m, 200m, 400m 이렇게 쭉 해서 마라톤까지 뛰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현재는 모르지만 뭐 프로맥스 로테이션 방식으로 두 개의 요인에 대해 적재값을 FA 시행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음, 실제로 요렇게 나눠져서 F1 같은 경우에는 1500m 이상의 값들과 유의하고, F2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값들과 유의하다고 도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1 자체를 이거 그럼 장거리 아닌가? 라고 결론을 내리고, F2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혹은 중거리,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뭔가 장거리에 필요한 지구력이라던가 단거리, 중거리에 필요한 그런 요인 같은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원래는 8개의 변수 자체를 2개의 요인으로 축소한 걸 볼 수 있고, 좀 이제 입력 변수들의 특성 파악이라던가 새 변수 생성 효과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해 봤을 때 TMI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나뉘는 게 실제로 신기했고, 뭔가 이거를 요인을 해석할 때 결국에 좀 인문학적 약간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TMI였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오소거널 팩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셋 자체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X가 평균이 민이고 공분사한 행렬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X 자체는 F랑 인디펜던트하고 이 F 자체를 커먼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자체를 팩터의 F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실론을 에러 또는 스페시픽 팩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차이점이 나오죠. 요인 자체를 2개로 구분 짓는 것. 이게 PCA랑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셋을 둡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뜯어서 보면 실제로는 공간이 입실론 1 이렇게 되고 P1, F1 이렇게 뜯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뮤 J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J에 대한 평균, 그리고 이 L 같은 경우에는 J번째 이제 JL 같은 경우에는 J번째 변수의 L 팩터에 대한 로딩, 적재값이라고 볼 수 있고, FL 같은 경우에는 L번째 커먼 팩터, 이제
입실론 J 같은 경우에는 J번째 스펙스픽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 알고 가면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셋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P개의 차가 결국에 여기서 P 플러스 M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적인 가정이긴 한데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긴 한데 이제 공분상 구조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래에 3개 정도? 3개의 가정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뭐 F의 평균이 0, 입실론의 평균이 0, 그리고 이제 이 요인과 커먼 팩터와 스페시픽 팩터 간의 독립이어서 이제 요 3개의 가정 때문에 각각 다음과 같은 뭐 특성? 다음 정의에 쓸 뭐 정리 등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사소하지만 설명하자면 코밸런스 식 자체가 이제 EFF 트랜스포즈 빼기 EFF 트랜스포즈니까 0인 거 해서 없어지고 이것도 뒤에 텀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TMI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뭔가 불가능한 가정을 세워서 좀 공분상 구조를 파악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풋사이 같은 경우에는 옵사이어고널 텀이 다 0인 걸로 아시면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요, 요 페이지를 뜯어볼 텐데요. 아까 FA의 목적 자체가 공분산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공분산이 로딩 행렬에 대해서 뜯어지는지 자체가 굉장히 FA에서는 수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대로 써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넣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하는데요. x 빼기 뮤 자체가 다음과 같이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각각 넣어주고 이제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를 직접 괄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 과정을 거쳐서 이걸 뜯어주고 뜯어준 것 자체를 이제 두 번째 식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출되냐면 아까 위에 있었던 요, 요 성질들, 요 성질들 덕분에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0이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트랜스포즈가 안 아이고, 쓴다고 썼는데 안 나왔는데 여기 EFF 트랜스포즈도 여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없어져서 로딩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입실론 트랜스포즈의 평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래서 이렇다라는 어썸션으로 인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 구조를 이렇게 봤고 그 이후에는 변수 x와 요인 f 간의 코밸런스 관계를 증명할 건데요. 결국에 로딩 행렬, 적재값 행렬이 나온다.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공분상 정의에 따라 적고 이거를 전개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또 x 빼기 뮤 자체가 lf 더하기 입실론이어서 이걸 넣어주고 또 뜯은 다음에 요식은 아까 여기서 보셨죠? 아이덴티티 나온 거. 그래서 L로 나오고 F와 입실론이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이 까먹으셨겠지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 자체를 이렇게 세 개를 다 고루고루 쓰면 공분산 행렬은 로딩 행렬과 프 사이로 찢어지고 x와 그 변수와 요인 간의 공분 행렬이 로딩으로 잘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토탈 베리에이션이나 커뮬러리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까 제가 행렬식 자체를 뭔가 열인가 해인가 그 한 줄로 뜯어서 적어 드렸는데 xi 빼기 i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variable xi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variable 시그마 i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각 f1의 variable 자체가 1이어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의를 IL1 제곱 더하기 ILM 제곱 자체를 커뮤널리티라고 부르고 표기를 다음과 같이 H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I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 간의 공분사안에 대해서도 다뤄볼 텐데요. 이거를 이건 좀 길게 적어질 것 같아서 요거 자체는 또 공분산의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제 K번째에 대해서는 요걸 그냥 K로 바꾼 게 나오겠죠? 다 적기엔 좀 많이 귀찮네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넣어줘서 넣어준 뒤에 다 이렇게 n번에 겹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각각 왔다 갔다 거린 것을 정리해서 적어드리면 첫 번째 끼리 묶이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K번째까지 잠시만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F 프라임 자체의 정의가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실까 위해가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1이 되는 걸 보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애들이 다 1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얘네들만 나오게 돼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식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뤘고 그래서 결국 커뮤널리티가 대각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L 자체가 로딩스여서 이제 한국어로는 요인 저체값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변수와 요인 사이에 분산 정도를 나타내고 이따가 중요하게 사용될 요인 적재값의 제곱은 해당 변수의 정보량이 해당 요인에 반영되는 비율을 나타내서 실제로 결정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에는 팩터 스코어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까지 다룬 요 친구들이 L에 대해 다룬 거고요. 이제는 F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팩터 모델이 다음과 같이 X 빼기 뮤는 L 곱하기 F 더하기 C가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겠네. 뭐 입실론 행렬이라고 보시면 이제 추후 분석을 위해서는 F를 이스티메이트 한다라고 김영준 교수님 강의 안에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 요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는 L과 푸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F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x 빼기 뮤를 y라고 보고 L을 이렇게 적었네. L을 x, F를 뮤, 이제 시그마라고 적으면 뭔가 회귀 분석에서 많이 보였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면 사실 회귀 분석에서는 굉장히 베타를 많이 추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타 추정하는 게 중요했듯이 뭐 F를 추정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인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는 이제 그 F 추정보다는 L 값이 중요하다. 이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TMI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팩터 스퀘어스 정의 같은 경우에는 F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X 빼기, 아이고, Y는 X 베타 더하기 입실론을 봤듯이 이거를 F를 그럼 추정을 어떻게 하냐. 즉, 베타를 추정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방법론 자체는 팩터 모델을 회귀 분석으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전영호 교수님 회귀 분석을 들었을 때 썼던 강의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라고 LS나 MLE보다는 좀 덜 중요한 느낌인데 실제로 여기서 쓰이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표기 차이가 굉장히 있긴 한데 L 자체 L을 X로 보고 푸 사이를 W로 보고 이제 W로 보고 X 빼기 뮤를 Y로 정의한 것을 생각하면 뭔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A랑 PCA랑 뭐가 다르냐, 결국 축소하는 거 똑같지 않나?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기 전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했는데,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었듯이 차원을 축소한다. 차원을 축소한다가 있고, 뭐 차원 축소해서 새로 몇 개 변수를 만들어낸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김현준 교수님이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PCA보다는 이제 공분산 혹은 상관계수 구조에 좀 더 고려를 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공분산 구조를 파악해서 이제 연관 있는 것끼리 묶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쓰일 때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FA는 제가 아까 100m부터 1000m랑 마라톤을 다뤘을 때 이거를 팩터 1, 팩터 2로 나누고 제 나름대로 단거리, 중장거리, 단중거리랑 장거리로 나눴듯이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TMI로 좀 인문학적 의견이나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었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PCA 자체는 그 PC1, PC2 같은 걸로 이렇게 축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개의 이름을 선택하지만 항상 주관적 의미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데이터와 생성 변수 간의 관계인데, FA 같은 경우에는 팩터가 변수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팩터가 변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식을 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연관해서 보시면 x 빼기 뮤는 LF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적었잖아요. 그거를
좀 풀어 쓰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PCA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컴포넌트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약간 이런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던 그림은 이제 팩터랑 여기 PCA를 다 컴포넌트라고 통일을 하면 아이고, PCA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설명하는데 이제 FA 같은 경우에는 팩터 자체가 x1, x2, x3, x4를 설명하고 여기에 추가로 입실론 1, 2, 3, 4가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를 좀 1초 만에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이 구조도를 포함해서 이 식 같이 보시면 좀 FA랑 PCA의 직관적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차이점이었고 이제 FA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에 대해서 말해서 이제 요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갈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인 자체는 변수 간의 선형 결합을 의미하고 i번째 팩터에 대해서 뭐 A1, X1, A2, X2 이렇게 설명되고 이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다 빵인 개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변수들 간 선형 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주의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건데 FA의 목적 자체가 아까 좀 초반이라 까먹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uncorrelated된 변수들의 셋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uncorrelated된 경우라면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되게 유의 깊게 저는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FA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회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not unique 같은 경우에는 재현님께서 추후에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인의 수 자체도 2개, 3개, 4개 결정하고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 기본 요인 얻는 방법을 결정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의 수 결정하는 거를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위에 안 올라가려고 제가 마킹을 해놨었네요. 그래서 목적이 uncorrelated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자면 이미 uncorrelated 있다면 뭐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요인의 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PCA랑 상당히 유사해요. 제가 다별랑 수업을 들었을 때는 사실 요걸로 다 결정을 했어서 뭔가 이 요거는 TMI 느낌으로 실어놨는데 그 스크립플라 그 저번에 팔꿈치 그림 있었던 것과 고유값이 1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 트리비얼 팩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소리냐면 이제 원래 P개의 변수를 M개의 서브셋으로 나누되 이게 좀 M이 P보다 작았어야 했잖아요. 근데 뭐 X1 자체를 F1로 배당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라고 적어두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L 메소드나 RT 아니면 회계에서 나왔던 AIC 아니면 SBC여서 베이지안 크리테리아를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만 이용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뭐 정답
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FA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거꾸로 올라가는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요인의 수를 결정한 뒤에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되게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돌려봅니다. 그래서 뭐 운 좋으면 첫 번째 제일 잘 해석되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여러 개를 본 다음에 이게 가장 잘 해석될 것 같다라는 걸 택하고 그 이후에 요인 적재량을 이용해서 요인을 이루는 항목을 선택하되 이제 새로 결정된 잠재 변수 이 팩터 1, 팩터 2에 단거리, 중거리, 이렇게 장거리 붙였던 것처럼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 코레 파일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아이패드가 아니고 그 뭐냐 노트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라 15초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리 음소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울리죠? 네네. 이제는 잘 안 울리죠? 네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님, 네. 아니에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잘 들리시죠? 네네, 네. 들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제 회전하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재현님이 다뤄주실 거라 저는 실제로 어떻게 요인수를 결정하는지 따지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스랑 넌파이를 하고 사진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그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선호랑 관련해서 뭐 어떤 요인을 형성하는지 알려고 한 게 다음과 같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이 X1, 가격이 X2, 향기가 X3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표 같은 게 상관관계 행렬로 주어져서 아래와 같이 그냥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현을 한 뒤에 실제로 이 상관관계 행렬만 보면 이제 0번째와 2번째가 상관 뭐 0.965로 높으니까 같은 집단을 이루고 변수 2가 아니라 3 뭐야 잠시만요. 이거 기준으로 끝나는데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상관관계 0.96 변수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뭐 한 집단으로 분류 약간 이게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걸 통하면 이제 변수 1, 3을 묶거나 이거를 뭐 맛에 관한 요인 아니면 변수 2, 4, 5를 실용성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스크립플롯을 그려보면 이게 사실 저번 주 과제에 등장했었죠. 아이젠밸류랑 아이젠벡터를 다음과 같이 꾸려서 팔꿈치 그림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스크리 산전도 같은 경우가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여서 다음과 같이 아이젠밸류를 꾸리고 아이젠벡터를 뽑아낸 뒤에 그림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젠밸류를 해주고 길이로 나눠준 뒤에 이제 그 누적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과제를 하셔서 이거 되게 잘 해석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는 스크립 플러스를 그냥 날것으로 그려서 다음과 같이 그렸는데
팔꿈치가 생기는 이 지점에서 자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다를 보여드렸고,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네, 여기까지가 발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재현님께서 유일하지 않은 것, 회전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됩니다. 네. 그 PCA에서는 그 스크립플랫에 그렸을 때 그 저게 결국에 전체 아이젠 밸류의 합 대비해서 특정 그 PC가 개수가 들어갔을 때 아이젠 밸류의 B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했었나? 네,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 팩터 애널리시스에서는 그러면 아이젠 밸류가 어떤 아이젠 밸류인 건가요? 음소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량을 나타내는 아이젠 밸류고,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뭐 n번째 요인임을 나타냅니다. 그게 그 스크리도프로 이용돼요. 아, 그러면 그 FI의 베리언스인 건가요? 지금 Y축이? 제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아니, 공유 안 되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그 거기는 그 PCI에서 쓰는 거랑 FS 쓰는 스킬 도표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바로 구했기 때문에 그 뭐냐 그 y 값은 그 i번째 팩터의 아이겐 밸류를 p로 나눈 값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PCI에서 쓰는 거랑 같은 도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공분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성경성님이랑 말 겹쳐보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혹시 규민님은 이따가 한 번에 말씀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그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그 결국에는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가 3, 4, 뭐 1, 0이라 하면은 이 친구는 그 J가 그 새롭게 가는 벡터가 되겠고, 이 친구는 I가 새롭게 가는 벡터가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좀 인지해 주시고 같이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소가널 매트릭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두 개로 다 설명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t를 제가 그냥 a, b, c, d 넣어놓고, 그러면은 t 프라임은 a, b, c, d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도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다시 쓰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c, d, 그리고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일치하면 되잖아요. 얘랑 일치하고 쭉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살펴보고
네, 여기만 살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결국 a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다른 어떤 개념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인과 코사인이잖아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그리고 a가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니까 얘가 이제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럼 b제곱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인 세타거나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있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이제 c 역시도 이지선다가 생기겠죠. 여기도 사인 세타거나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나. 그렇죠. 근데 D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뭐 이 밖에 이런 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D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총 4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여기는 2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냐?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덩치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네. 뭔가 덩치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가 지금 이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얘도 성립을 하거든요. 얘도 이걸 만족해요. 지금 이걸 만족하는데 왜 얘는 없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세타 대신에 한번 뭐 인이에 마이너스 세타를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넣게 되면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글씨가 좀 개발세발인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코사인은 이제 오함수고 사인은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오함수 기함수를 옛날에 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겠지만 기억해 보시면은 얘는 이거랑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근연결, 얘도 그냥 같죠? 코사인 근연결. 얘는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fx다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같아가지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제 부호가 없으니까 부호를 붙여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 친구랑 똑같죠. 똑같아가지고 동치여가지고 이제 하나만 씁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모든 orthogonal 매트릭스를 리플렉션 여부, 로테이션 여부에 따라서 4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간단하게 이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더 집중할 거는 리플렉션보다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아마 FA에서는 더 많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리플렉션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제 생각이 있긴 한데 나중에 뒤에 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로테이션을 FA에서 많이 할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FA에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L3은 LT로 표현될 수 있고 이 친구랑 통계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L이 로딩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 즉 이걸 만족하는 인위의 어떤 2x2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곱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LT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설명하는 거나 전부 다 지금 XY A. 그러니까 A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매트릭스가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다 눕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식을 이제 눕혀가지고 두 번째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를 눕힌 거죠. 그래서 P'이 여기 있고 L'이 여기 있고 P', L'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얘가 지금 아까 전에 봤던 A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뭐 X 첫 번째 XY, 두 번째 XY, 뭐 세 번째 XY 이렇게 있는 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뭔가 된다.
이제 새로운 좌표 3개가 등장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카르트 좌표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원래는 1,1에 있었던 애가 뭐 있고 2,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0.3 여기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선행 변환을 한 다음에는 얘가 이제 0,1로 가니까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로 옮겨지니까 뭐 대충 뭐 이리로 옮겨졌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점들이 그 자리로 옮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리로 옮겼는데 이 옮긴 방식이 뭐냐면 로테이션을 통해서 옮겨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셋하고 얘도 셋하고 얘도 셋하겠죠. 서러워서 잠깐만요. 네,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인즉슨 지금 t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거잖아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그럼 세타가 뭐냐? 살펴보면 간단하죠. 첫 번째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 만족하는 세타는 45도죠.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단식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점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디멘셔널 할 때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T'입니다. T'이 위에 있는 이 매트릭스죠. 이거랑 같은 거를 오른쪽에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사고를 확장해가지고 3D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키피디아 가면 있거든요. 저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대충 살펴보게 되면은 3디멘션은 축을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2개끼리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막 돌립니다. 3번을 돌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어떤 식이 보이죠? 얘는 이제 고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 돌립니다. 가운데 걸 고정해 놓고 로테이션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걸 고정해 놓고 로테이션 한번 돌립니다. 로테이션 3번 하게 되면은 모든 3차원에 있는 도형들을 모든 방향으로 다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대부분 2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D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계속 변죽을 올리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분석 기법이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기법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랑 여기 있는 것들에서 하나하나를 다 규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PCA를 배웠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랑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너지가 잘 공부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제가 이제 뭐 L도 추정하고 얘도 추정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그마 이 친구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저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여러 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노테이션이 그때마다 좀 달라가지고 저도 새롭거든요. 근데 이게 교재 기준이어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주어진 것들을 다 곱해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우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제 얘가 시메트릭하면서 또 동시에 넌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이 람다 값들이 0보다 전부 다 크고 이 넘버링이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적어놨지만 이 식으로부터 출발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L도 모르고 F도 처음 듣고 입술은 뭐 어디서 갖다 치더라도 if 사인은 뭐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서 패닉하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할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L을 찾는 거예요. 이제 L이 알파에서 오메가이고 나머지 F나 뭐 F사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L을 찾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L을 먼저 찾는다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뭐 메서드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L부터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PC 방법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에서는 이제 좀 저는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람다 값들 중에서 얘가 이제 0보다 크다고 하지만 람다 p 정도 되면은 사실상 0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람다 p-1은 뭐 0이랑 크게 차이 날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쭉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얘는 0보다 큰데 얘는 0이랑 비슷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람다 n 플러스 1부터 람다 p까지는 0이랑 비슷하고 그 전에 있던 람다들은 0보다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전개했던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얘도 0이고 뭐 여기도 0이고 쭉 0인 순간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느 순간까지는 끊긴다는 건데 이 컷오프가 이제 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까지 딱 끊긴 걸 살펴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쭉 더해가지고 람다 p, 2p, 2p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이제 다 안 한다는 거죠. 얘는 다 0으로 쳐버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컷오프를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이 행렬꼴로 변형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는 행렬꼴에서 이렇게 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를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도 이제 다이어고널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트릭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뭐 람다 n이라 할까요? 이 친구를 람다 n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친구는 2랑 붙고 이 친구는 2 프라임과 붙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이런 꼴로 하면 이런 꼴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후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쪼개면은 결국에는 얘랑 트랜스포즈 관계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L로 생각하면 안 될까? 얘를 그냥 L로 추정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PC 메소드의 어프렉시메이션의 종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구했던 이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이제 풀 매트리스를 쓰게 되면은 밑에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는 수주 이 P다 이런 식으로 앨범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P가 아니라 이제 N까지 끊긴 거죠. E1, E2, E2M인데 얘네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얘는 P 곱하기 1짜리에 또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가 이제 풀린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하나하나 스칼라를 다 매트리스 꼴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L에 대한 추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L에 대한 추정은 끝났는데 아직 지금 모르는 게 많죠. 아까 전에 뭐 F야 회원님이 설명해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F사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F사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F사이는 얘는 태생 자체가 다이거널 매트릭스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얘랑 완전히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도 막 영양 비슷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렸는데 얘랑 완벽하게 일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특히
그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그 여기 다이어고널 그 엘리멘트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만큼은 저희가 일치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치를 시켜주냐면은 얘를 이용해서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여기는 3, 여기 끝에는 뭐 2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근데 제가 L''을 구하고 나니까 뭐 하필이면 2.5, 하필이면 2.5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다이어고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지금 좀 부족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0.5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5를 해줍니다. 네. 이런 매트리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죠? 사실은 이제 시그마도 알고 있고 지금 L도 다 구해놨으니까 이 사이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제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다이어고널 부분은 그 일치하지 않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가 일치하는 건 오히려 우연이라서 네. 아무튼 그 사인은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뭐 수식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밑에 있는 수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좀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예시를 들려드리면 좀 럭키한 예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L이 1, 2, 3, 4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LL 프라임은 1, 2, 3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시그마가 이건 진짜 하필이면이에요. 이게 뭐 1, 2, 3, 4 네. 그리고 뭐 얘는 뭐 1.5, 4.5, 10, 17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여기다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하나만 넣어주면 완벽하게 저희가 그 디컴포지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0.5,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0.5, 아니 플러스 0.5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1, 여기다가는 1, 여기는 업다이어건을 전부 다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럭키한 케이스가 현실 세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4가 아니라 4.01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벌써부터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그 차원 축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차원 축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떻게 잘 추정할까를 고민한 거고요. 뭐그 방법으로 하나가 PC가 이제 거론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제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부터 뭐 M까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J번째 팩터 J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식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분수꼴의 형태로 저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현도님께서 채팅방에도 올려주셨는데 이 아이겐밸류 자체가 그 팩트 J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어떤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수꼴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표준화된 케이스여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일치할 때는 지금 람다들의 합이 그대로 P가 되죠. 그래서 분모가 그냥 P가 됐다. 근데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 같은 만들죠. 이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Y 값이 되는 거고요. X축은 이제 하나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M이죠. M이 몇 개냐, M이 1이냐, 2냐, 뭐 3이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적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N개의 팩터들의 중요도를 가장 최대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세이에서 쓰이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먼저 살펴볼 거는 프린시플 팩터 솔루션인데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시그마 대신에 이거 말고
로 매트릭스. 다시 말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로가 그 시그마 대신에 S였다. 그래도 결과는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로를 처음 보신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나는 좀 봐야지 이해가 된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근데 로랑 중요한 거는 로랑 시그마의 관계인 거죠.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매트릭스를 앞뒤로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생기면 한데 이게 왜 성립하느냐 하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거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곱하시면은 이제 시그마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로는 이제 여기에 역행렬을 앞뒤로 곱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앞뒤로 곱해줘도 되고 그러냐면 여기서 드디어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를 중간에 껴놓게 됩니다. 이 친구를 중간에 껴놓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시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LZ로 보고 이 친구는 LZ가 트랜스포되는 걸로 보고 이 친구는 새로운 사이로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식이랑 다를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같은 거다 라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졸트가 이퀄리런트 한 거를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표준화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버런스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그 커버런스 매트릭스는 자동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먼저 표준화하는 식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표준화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Z에 관해서 제가 그냥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코베리언스를 구해볼 거예요. 근데 코베리언스를 구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친구의 코베리언스는 시그마죠. 그럼 얘가 앞뒤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 식 보니까 아까 전에 구했던 이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로가 돼요. 근데 또 동시에 이 친구는 그냥 어차피 지금 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PC 즉 시그마 버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그마 버전이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로랑 그리고 이 친구랑 같다는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뭐 슬라이드 있는 건 아닌데요. 제 내피셜에 가까운데 결국에는 이제 통계라는 게 스케일이랑 로케이션에 대해서 인바리언트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계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섭씨일 때는 잘 됐는데 허씨일 때는 안 돼.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은 스케일, 로케이션과 스케일을 반드시 인바리언트 해야 됩니다. 근데 FA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탠더레이션 했을 때도 잘 성립이 되면은 잘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성립이 되겠죠. 왜냐면은 또 로케이션과 스케일에 인바리언트 해야 되는 거고 스탠더다이제이션도 어쨌든 간에 로케이션과 스케일을 좀 변경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쓰나 코비언스 매트릭스를 쓰나 제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뭐 수학적으로 열심히 증명하면은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제가 PC랑 그리고 프린시펄 팩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이름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친구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MLE 같은 거 다 하셨을 테니까. 이 친구는 이제 가정을 먼저 하기를 벤즈인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루고 공분사는 시그마인 멀티플라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주구장창 썼던 식이 또 있죠. 이 두 가지 어썸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likelihood 펑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likelihood 펑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식 자체는 뭐 보신 분들도 많겠죠. 이거 자체는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 친구를 사실은 이제 시그마가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이 식 자체가 뮤랑 L 그리고 사이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적절한 값을 구해가지고 이 라이클리를 최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 뮤가 뭐고 L이 뭐고 사이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뮤는 그대로 X 바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L과 사이는 그 손으로는 못 구해요. 손으로는 못 구하고 컴퓨터가 이제 수치 해석을 열심히 돌리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김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가 그 로테이션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넌 유니크네스가 특징적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만약에 그냥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이걸 구해라 시키면은 뭐 10만 개도 찾고 막 200만 개도 찾고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크네스 컨디션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유니크네스 컨디션이 뭐냐 하면은 이 식이 어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어떤 제약 조건을 걸어준대요. 그 이유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계산이 편하잖아요. 어떤 행렬 앞에 들어가도 계산이 편하고 뒤에 들어가도 계산이 편하고요. 옆 행렬 찾는 것도 계산 편하고요. 굉장히 편하죠. 제 직관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컴퓨테이션 컨비니언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제약 조건에 맞는 친구를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ML로 구하면은 PC에 비해서 X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로 그냥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PC로 같은 경우에서 그 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게 레지듀얼 매트릭스인데 레지듀얼 매트릭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했는데, 문제는 이걸 추정하고 나면은 얘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죠?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근데 이런 값이 결국 있다는 거죠. 얘도 어떤 행렬인데 이 특징은 지금 그 대각 운수들은 전부 다 제로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로 보정을 다 잘 해줬기 때문에. 근데 업사이드 엘리멘트들은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제가 막 4.01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0.01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PC로 구했을 때랑 MLE로 구했을 때를 좀 비교하게 되면은 확실히 PC로 구한 것들이 업사이건 엘리멘트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지금 MLE는 굉장히 작은 거에 비해서 PC가 확실히 큽니다. 근데 이러면은 막 LS 이런 개념에서 똑같은 거죠, 회계 분석에서는. 그래서 에러가 좀 크니까 이런 것 좀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MLE는 이런 면에서는 PC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MLE도 나름 장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E 수리통계학 2에서 이제 처음 배우면은 가설 검정이랑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MLE이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P 차원에서 N 차원으로 축소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될 거고요. H0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얘는 이제 불가능하다. 즉 P 차원으로 남겨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설 검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쓰이는 기법은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LRT라고 많이 부르죠. 이거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리 통계학 2에서 이 식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N은 뭐 어쩌고, 이 곱하기 델타 N은 칼질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막 비고 막 스몰로 이런 거 파티하면서 열심히 막 증명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했거든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결국 이제 꼴은 똑같습니다. 이 곱하기 델타 N은 칼질 분포를 따른다. 이게 결국에는 얘는 벡터가 아니고 매트리스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DF가 1인데요. 이 친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매트리스 단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DF가 1이 아니고 어떤 좀 무서운 값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간에 개념 이런 거 같습니다. 저도 다 넷피셜이라서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라이클리훗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구해놨었고 이걸 열심히 다 계산하시고 빼시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측에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대요. 약간해주는 이제 정리의 개념이고, 이제 첫 줄에서 둘째 줄로 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n 나누기 2를 왼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얘가 0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구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뭐 책에 부록에 있던데 살펴보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 시그마 여기다가 저희가 구한 이거를 대신 집어넣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얘가 카이저그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LRT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틀레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 좀 보정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정을 좀 해주면은 뭐 식이 뭐 엄청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앞에 무슨 상수가 곱해졌고요. 여기 이제 DF는 그대로인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적어는 놨는데 네, 살펴보실 분들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 미니멀 레지들인데요. 뭐 줄여서 민레스라고도 많이 하고 이게 아마 패키지 이런 데서 그냥 디폴트 값이 민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법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냥 교수님이 설명하신 방법 그대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그 직전 주차에 제가 아마 그 멀티버리엇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y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선형 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이 y가 원래는 이제 y 값이 하나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었는데 이제 y가 사실은 이제 벡터인 거죠. y 매트리스인 거죠. 그래서 y 뭐 y1, y2, y3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다 벡터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y1은 뭐 프라이스, y2는 뭐 만족도, y3는 맛,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꺼번에 선형에게로 쫙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이제 멀티버리엇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n 곱하기 n, n 곱하기 r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페이지에 있던 거를 그대로 따라온 거고요. 제가 이제 디멘션들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해가지고 그런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그 n을 p로 바꾸고 m을 p로 바꾸고 뭐 r 더하기 1을 m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밑에 식으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랑 제가 그 설명했던 이거랑 비교하게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은근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쓰이는 기법들을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그게 있거든요. 그 클로스드 폼에 그 베타로 추정하는 클로스드 폼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클로스드 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치 해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약간 진이 빠지죠.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수치 해석을 써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이건 왜 클로스드 폼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약 조건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베타랑 베타랑 굳이 트랜스포즈 관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이 트랜스포즈 관계를 하고 뭐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이 좀 붙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니멈 레스의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so that the sum of squares of off-diagonal residuals be minimized 내용이 있는데 얘는 좀 작아가지고 여기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보다 얘네가 작아서 더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미니멀 레지드로 구하면은 더 작겠죠. 그래서 이걸 최소한 모델이니까 아무튼 얘네 이 업사이드 엘리멘트들이 상당히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서드들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벡터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게 파트 6에서 파트 5였나? 그때 넌 이메크 설명하면서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했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죠. 벡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뭐 이 팩터 1이고 여기 팩터 2인데 여기 팩터 1이고 얘는 트랜스포즈 됐겠죠. 네,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거든요. 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이스트는 0.6 벡터 1 더하기 0.15 벡터 2 더하기 무슨 테이스트 이렇게 됐겠죠. 네, 그래가지고 0.6이 지금 x 좌표가 된 거고 0.75가 y 좌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도 한번 해주고 뭐 플레이버도 한번 해주고 플레이버는 뭐 어쩌고저쩌고 F1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F2 뭐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이 코에피션트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로딩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로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런 플롯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딩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랫을 보면서 굉장히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답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 테이스트, 플레이버, 스낵, 머니,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FA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리하게 콜레이트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FA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왼쪽에 있는 걸 보면서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FA는 뭐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럼 FA2는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은 테이스트랑 플레이버는 FA2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높은데 나머지는 높지 않죠. 오히려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은 뭐 맛, 맛미적, 미적 경험, 미적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A1과 FA2를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그렇죠. 왜냐면은 뭐 머니는 그러면은 그 맛이랑 관련이 오히려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제 얼서거나를 하면서 설명하기 편한 모델을 이제 저희가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하기를 이렇게 로테이션 했죠. 그럼 이거야말로 이제 조금씩 이제 한 세타만큼 지금 로테이션이 된 걸 텐데 이걸 살펴보게 되면 테이스트랑 플레이버가 FA2 축에 딱 붙어 있고 뭐 스낵, 머니, 에너지가 FA1 축에 딱 붙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설명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테이스트랑 플레이버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뭐 미적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스낵이랑 머니랑 에너지랑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김현중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스낵을 이제 과다로서의 든든함 뭐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니는 이제 그 값이 싸면은 점수가 높겠죠. 그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 뭐 이런 걸 따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격이 낮으면서 열량이 높고 든든해. 뭐 가성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A1은 이제 가성비가 되는 거고 FA2는 그 맛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에 대한 어떤 모든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팩터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적었던 식으로 이제 한번 읽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문과스러운 발상이죠. 네. 문과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과들은 아니 근데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테이션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베리맥스, 콜티맥스, 뭐 이카맥스, 오블리크 뭐 이런 게 소개가 되는데, 네, 좀 FA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은 베리맥스로 먼저 돌려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콜티맥스로 가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카맥스 가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오블리크 가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까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FA 만드신 분도 심리학과 교수님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개발된 거고 통계학에서 이걸 받아들인 게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과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과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과적인 내용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밸런스 크라이테리아인 건데요. 이건 이과적으로 이 세타를 뭘 줄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리면 될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돌릴 때 그 미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방식으로 벡터를 한번 돌려보자 라고 이제 생각이 미친 거죠. 근데 B가 뭐냐 하면은 예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첨부는 뭐 L7, 뭐 tilde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정의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히죠. 뭔 소리지? 뭐 이런 생각 저도 좀 많이 했고 제가 이해하는 바까지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tilde 자체는 터미널리티로 나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이 있다는 의미는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B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로테이션을 찾는 게 저희가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도전을 할 텐데 문제는 얘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제곱을 해준 친구를 제가 A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얘가 그냥 A가 되고 얘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친구를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 꼴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정확히 이렇게 여기에 right hand side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같으니까 지금 이 가로 친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얘가 P고. 그러면은 이 가로 앞에도 이런 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당연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이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식은 사실은 이제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X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는 건데 뭐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A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A에 대한 샘플 베리언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거의 sum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거는 어떤 variance의 써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variance가 뭐냐면은 variance of A가 될 텐데 A의 정체를 이제 0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quares of scaled loadings for jth factor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A를 설명한 거죠. 이 제곱골. 그래서 squared 제곱됐다. 뭐 scaled loadings scaled 됐죠. 그래서 for jth factor 여기 j 들어가 있죠. 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더러워. 결론은 뭐냐면은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건데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게 되면은 이거는 참고로 BCA 하실 때도 분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 특정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산을 최대화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사고 실험을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실험 뭐냐면은 여기 수직선 상에서 0이랑 1이 있는데 두 점을 한번 여기 안에서 골라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점의 평균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답은 쉽겠죠? 0이 하나 갖다 놓고 1이 하나 갖다 놓으면은 가장 분산이 크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엔게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도 한 5초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엔게면은 절반은 여기다 보내고 절반은 여기다 보내고 하면은 분산이 최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0으로 보내고 최대한 1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더러워. 여기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FA 원 방향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1에 가깝고 얘들은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1에 가 있고 또 절반은 0에 가 있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FA2의 기준에서 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1에 가 있고 얘들은 0에 가 있고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 분산을 최대한 한 게 맞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진짜 마지막 주제인데 오브젝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페이지에 X자를 쳐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제가 막 T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니 월서건이나 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얘는 T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 non 월서건 매트릭스 Q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그 T를 쓰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점들이 세타만큼 움직이는데 이거죠. 근데 Q를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우측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점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Q를 쓴다 했을 때는. 근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려는 건 뭐냐? 아니 내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필이면은 점들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나는 그 얼싸그냥하게 이런 식으로 놔두기보다는 FA들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얘를 F1 축으로 보고 얘를 F2 축으로 보고 싶다라고 연구자가 우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오블리크 로테이션인데, 네, 이런 거 이제 통작 공부하신 김현주 교수님이나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혐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런 것들이 결국 orthogonal 매트리스 T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FA 업선션들 이거 있었잖아요. F의 평균인 제로 벡터고 코베리언스는 I 매트릭스고 이런 거 막 다 보여드렸는데 다 깨지게 됩니다. 다 깨지고 오히려 다중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번 총정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FA를 누구한테 빠르게 설명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하면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FA의 시작점은 PCA랑 달라요. PCA는 PC1은 0.7 x1 더하기 0.3 x2 더하기 이렇게 해서 표현할 거야 하는 게 PC의 개념이라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다르죠. 여기는 이제 x1은 이런 식으로 쭉 시작하니까 그래서 x-u는 nf 더하기 epsilon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차원들을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세요. 일단 x는 상황이 이렇구나. 얘도 같구나. 당연히 epsilon도 같아야겠네? 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L은 P 곱하기 M으로 나타내고 F는 N 곱하기 1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둘이 곱해야지만 이제 P 곱하기 1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N이 P도 코드가 작아야지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야지 차원 축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상수가 어떤 게 변수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반박하려합니다. 제 생각에는 랜덤 베리어블은 여기서 이제 F랑 엡실론이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커버런스 이런 거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러면 왼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당연히 X겠죠. 그리고 unknown but fixed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는 U가 되겠고 여기서는 L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첫 번째 식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회원님께서 보여줬지만 바로 이 친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썸션들을 통해서 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을 다 구하셨으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L을 찾으시면 됩니다. L을 찾는 방법은 프린시플 컴포넌트도 있고 이거 대신에 로우 매트리스를 쓰는 팩터 모델도 있고 MLE 개념에 해당하는 맥시멀 라이클로드, LS 개념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지드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적절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LS를 하나 구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거 LS도 정답이지만 문제는 옆 동네에 있는 90도 돌아가 버린 이 친구도 지금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기준들이 두 개 나타나죠. 하나는 이제 베리맥스고 하나는 오블리크인데 오블리크는 기직각은 하지 말자. 베리맥스는 분산을 최대화하자. 어떻게? 점들을 최대한 이 축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라는 게 베리맥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L을 저희가 잘 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다이어고널 엘리멘트들을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회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F를 추정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WLS를 통해서 F를 잘 추정하시면은 이제 FA를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혜연님이랑 재현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